비행기 얘기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상업용 비행은 2019년 2월 시속 1289km의 비행이었어요. 그리고 동쪽으로 비행했다는 사실 덕분이었죠. 게다가 비행기 안의 승객들은 살도 급격히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비행기 다이어트? 그런 게 정말 있어요? 때가 되면 알려드리죠. 여기 비행기에 대한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또 다른 소식통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5에서 20%만이 비행기로 여행한 적이 있고 그들 모두는 한 번 이상 비행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비행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은 왜 비행기에는 낙하산이 없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바로 돈과 상식입니다. 첫째로 낙하산은 무거운데 300개의 낙하산을 비행기에 실어야 한다면 탑승자의 숫자를 줄여야 할 거예요. 아니면 짐을 줄이든지요. 둘째, 낙하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저 비행기 문을 열고 뛰어내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압력 차이가 너무 커요.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비행기 뒷자리에 앉는 것이 다른 좌석보다 안전하다고 합니다. 비행기 꼬리 가까이에 앉을 경우 비행기 추락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약 40%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세요. 뒷좌석을 선택하고 후회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같은 줄에 앉은 사람이 아픈 경우입니다. 멀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멀미도 문제이긴 하지만 콧물이 나고 기침을 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연구에 의하면 그런 승객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감염시킬 확률은 80%라고 합니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머리 위에 있는 작은 공기 통풍구를 켜고 그 흐름을 여러분에게 향하게 하세요. 그것이 방패로 작용하여 세균을 날려버리고 여러분에게 달라붙지 않게 할 거예요. 여행 중에 기내에서 저렴한 방호복을 살 수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그 비좁은 좌석에 앉아서 방호복을 입으려고 애써야 할 거예요. 옆에 앉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를 세균 덩어리로 생각하는 걸까 궁금해할지도 모르겠네요. 좀 그렇죠? 하지만 비행 후 병이 났다고 해서 옆에서 기침을 하던 사람만 탓하지는 마세요.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기내 담요를 사용했나요? 그렇다면 거기서 세균이 옮았을 수도 있어요. 담요는 며칠에 한 번씩만 세탁되고 보통은 그저 다시 접어서 재사용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누가 사용했는지 무엇에 사용했는지는 알 수가 없겠죠? 왜? 기내 문과 달리 화장실 문은 실제로 밖에서 열 수 있습니다. 승무원들이 비상시에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숨은 레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안에서 실신한 승객을 구조할 때 필요하겠죠. 절대 재미로 사용하는 법은 없어요. 비행기에 타거나 내릴 때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 지상 근무자가 서둘러 비행기를 수리하는 건 아닙니다. 짐을 싣거나 내리는 것 뿐이에요. 직원들이 짐 가방을 그렇게 함부로 던지지는 않지만 살살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예를 들어 런던에서 뉴욕이 아니라 뉴욕에서 런던까지 비행을 한다면 운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몇 시간 일찍 도착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동쪽으로 비행하는 많은 비행기들에게 해당됩니다. 자연이 비행을 돕거든요. 만약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항공기 속도를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제트 기류가 있습니다. 제트 기류는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날개에 여러분을 태우고 동쪽으로 이동하는 지속적인 고속의 공기 흐름입니다. 아, 그래서 일찍 도착하게 되지만 아직 내릴 수 있는 게이트가 없어서 결국에는 타맥에서 기다리게 되죠. 제트 기류를 타고 여행하는 동안 몸무게를 재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울에 나타난 숫자가 매우 만족스러울 테니까요. 에트베스 효과 덕분에 동쪽으로 이동할 때 인지되는 중력의 힘이 적어지고 덕분에 몸무게가 약간 덜 나가게 됩니다. 나쁜 소식은 비행기가 착륙하고 멈추는 순간 몸무게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거죠. 국제연공협약 덕분에 미국에서 극동과 중동으로 비행하는 비행기들이 북극 위로 이동합니다. 덕분에 얼어붙은 북극의 놀라운 풍경을 가까이서 볼 수 있죠. 비행기 연료는 영하 45도 이하에서는 얼기 때문에 더 따뜻한 공기를 위해서는 항공기가 순환 고도보다 훨씬 더 낮게 날아야 하거든요. 그러니 꼭 창가 자리에 앉으세요. 또 다른 관광 투어는 비행기가 갑자기 바로 착륙하지 않고 공항 주변을 빙빙 돌기로 했을 때입니다. 활주로에 무언가가 있거나 바람이 너무 세거나 아니면 교통체증이 심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비행기 또한 교통체증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밖을 보고 파노라마 경치를 즐겨보세요. 하지만 그건 좌석 옆에 창문이 있을 때만 가능하겠죠? 원래 비행기는 창문의 좌석줄이 일렬로 되도록 설계되었지만 더 많은 승객을 태워서 비행기표 가격을 낮추기 위해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이코노미석 좌석 사이의 간격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창가 좌석은 벽좌석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만약 그에 대해 불평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직접 조종사를 찾아갈 수 있어요. 조종실 문을 열 수 있는 코드를 알고 있다면 말이죠. 사실 조종사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조종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코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문은 약 30초 후에나 열립니다. 조종사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조종사들은 버튼을 눌러서 누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 조종실 안에 들어갔는데 조종사들은 거기에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영화에서처럼 일반인이 그런 상황에서 비행기를 착륙시킬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가 현대적이고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적어도 한 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다면 항공교통관제소의 지시에 따라 비행기를 착륙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자동 조종장치가 있는데 자동으로 비행기를 착륙시킬 수는 없나요? 그건 불가능해요. 게다가 오토파일럿은 비행기를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비행기의 경로와 주변만 고려한 최신식 GPS에 불과하죠. 비행기를 공중에 떠있게 유지할 수는 있지만 모든 복잡한 조종은 인간 조종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파일럿은 순항고도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보통 약 11,000m입니다. 비행기는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매우 높이 날아야 합니다. 공기 저항은 드래그를 유발하고 엔진의 효율을 감소시키죠. 하지만 너무 높이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떨어지게 마련이니까요. 조종에 있어서 조종사는 비행 중에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 정도가 어마어마해요. 기내에서 조종사는 법이자 법 집행관입니다. 심지어 말 안 듣는 승객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수갑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잘 들으세요. 조종사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이해가 되시죠? 보잉 747 비행기는 수많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 600만 개 정도죠? 버튼과 레버 몇 개만으로 이런 종류의 복잡한 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조종석에 앉기 전에 조종사가 엄격하고 긴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심지어 조종사의 산소 마스크는 승객의 마스크와 달라요. 일반 승객용 마스크는 12에서 15분 동안만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지만 조종석에 있는 마스크는 훨씬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조종사가 맡고 있는 엄청난 책임 때문이죠. 조종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내의 모든 생명을 구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작은 개인 비행기가 큰 상업용 비행기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여객기는 개인 비행기보다 2배 이상 안전해요. 바로 여객기에 대한 수많은 규칙과 규정 때문입니다. 조종사들은 엄격한 스케줄을 따르고 훈련된 전문가인 반면 개인 비행기는 종종 아마추어 조종사에 의해 운행됩니다. 아마추어 조종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떤 사람들은 물 위에 비상착륙하는 것이 지상보다 안전하다고 믿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조종사들은 심지어 물 위에 착륙하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물에 비상착륙하는 것을 디칭이라고 하는데요. 구조상 물은 사실 충돌 순간에 부드러운 땅보다 더 단단합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추락하면 아마도 곧 물로 가득 찰 거예요. 승무원들은 물에 비상착륙을 할 경우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려면 정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접고 좌석을 똑바로 세우라고 하는 이유는 비상착륙에 대비하는 거예요. 충격이 심할 경우 열려있는 테이블에 부상을 입을 수 있고 좌석이 젖혀져 있으면 머리가 앞좌석에 부딪히기까지 더 멀리 움직여 충돌하게 돼서 머리 부상의 위험이 증가되거든요. 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좌석의 푸른색은 마음에 드실 거예요. 좌석이 파란색인 이유는 여러분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파란색이 긴장을 풀도록 도와준다고 말합니다. 만일 좌석이 빨간색이었다면 신경에 거슬릴 수 있고 비행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탑승권에 있는 그 이상한 번호들은 뭘까요? 이름, 탑승구, 비행기 번호. 그건 알겠어요. 6자리의 글자인
승객명 참조 번호 또는 예약 번호는 여러분 고유 번호로 임의로 생성되는데 관계 당국이 승객의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표시하는 동떨어진 글자가 있습니다. A나 F는 1등석, Y는 이코노미, Q는 할인 항공권이죠.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